연결해서 수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 우리 공법에서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처음 나왔죠, 그죠? 시설사업에서 수용 절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가면, 도시개발법 가면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2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 수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나오냐면 정비법에 가면 수용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도 수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셋 다가 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도 수용이 있는데 수용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수용은 누가 하는 데니까 사업시행자가 하겠지 뭐. 사업시행자가, 그죠? 비행정청도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면 수용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수용의 객체는 4개죠.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것도 뭐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당해 토지하고 인접지하고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도로 부지로 이렇게 확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토지에서 요만큼은 도로 부지에 편입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무슨 토지라고 부르고? 당해 토지. 이거는 구속을 안 받죠. 도로 부지로 편입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인접지라고 불러요. 인접지. 인접 토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토자를 줄여가지고 그냥 인접지 이래 부릅니다. 당해 토지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죠. 그죠? 도로 부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인접지는 수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용 못 합니다, 이거. 수용할 수가 없다.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인접지도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낸다.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면요. 이게 안 보이죠. 인접지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당해 토지나 이런 데죠. 당해 토지나 인접 토지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던져버리죠. 그러면 뭐 때문에 틀리냐면 인접지 수용 때문에 틀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 문장에 안 보입니다. 그게 잘.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인접지란 말이 나오면 수용 안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미 수용은 없거든요. 전부 다 강제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무슨 법을 준용해야 돼 있다?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요거는 말씀드렸죠. 몇 프로 준용합니까? 98%밖에 준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시험에 특례 쓰는데 몇 프로 특례? 2% 특례. 그래서 하나가 사업인정고시 특례, 또 한 개가 재결 기간의 특례입니다. 재결의 특례 아닙니다. 재결의 특례가 아니고 재결 기간의 특례. 재결 기간. 재결 기간은 그래서 불복 기간입니다. 불복 기간. 그래서 사업 인정고시 특례인데 원래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공치법에 따르면 뭘 받아야 된다? 국장한테 가가지고요. 적어 놓을래요? 글자를 자르세요. 사업 인정에서 글자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판서인 것처럼 사업 인정에서 글자를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사업 인정 위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국장으로 써놓으시면 돼요. 이제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수용 배울 때는 안 배울 겁니다. 그냥 했죠이라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파트를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서 뭘 받는 게 원칙이더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죠? 인정받은 걸 봐야 된다? 고시, 외부로 알려야 돼요.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를 한 날, 사업인정 고시를 만약에 2025년 6월 4일 날 했죠. 그러면 6월 4일 날 고시 한 날 수용의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은 받았는데 이걸 고시를 안 했어. 사업인정은 6월 4일 날 받았는데 아니면 6월 2일 날 받았는데 고시가 안 돼 있어. 그럼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를 해야지 그날로부터 수용의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법에 있는 시설사업에서는 사업인정 고시의 뭡니까? 특례죠. 특별한 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사업인정 고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로 보냐면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고시가 있죠. 그러면 요 날이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날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간주한다,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답니다. 본다.
실시계 인가고시를 한 날이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 본다. 사업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안 받으면 수용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법 시험용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떤 토지, 어떤 지역에다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100% 여러분들 전부 다 있다 이랍니다.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안 돼. 국장한테 뭘 받아야 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해주죠. 그럼 그때 그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이 사업 인정을 안 해주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게 국장이 봤을 때 수용의 권한을 줄 만큼의 공익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 때 사업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한테 사업 인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하는 게 아니지. 그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 사야 된다고. 시세만큼을 줘.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둘이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 협의가 매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각 안 판대. 그러면 거기 못 지어요. 나는 평당 1억을 줘도 나는 못 팔아. 라고 하면 못 지어요, 그거.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수용의 첫 단추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주택 건설 사업은 공시법에 있는 사업 인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특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로 보는다니까 시설 사업 하면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고시가 되죠. 그러면 그때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 인정을 안 받고도 수용의 권한은 실시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공이라고 해서 국가지자체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요즘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인구 소멸 지역에 가보면 폐가들이 있거든요. 폐가 거기다 뭘 많이 설치합니까? 응? 주차장을 갖다가 많이 설치하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그 산중턱에 집이 있더라. 어떤 지자체인데 부산에다가 할게요. 부산인데 산중턱에 집이 있더라. 근데 그 집이 단독주택이고 좁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기가 매매도 안 되고요. 그냥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걸 수용합니까? 매입합니까? 매입을 해가 주차장을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수용의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이니까 국가지자체면 행정처이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국장이 이걸 해줘야 돼요. 사업인정.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인정을 해줘야지 권한이 생긴다. 그래서 특례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에서는 사업인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사업인정을 갖다 공시법에 따라서 받으면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일반예가 돼야 되겠죠. 그죠? 특례니까, 특별한 예니까 안 받는데 언제로 보느냐라고 할 때 실시경과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기한입니다. 밑에는. 재결기한은 원래 원칙적으로요, 사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재개해야 됩니다. 불복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변형 출제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재개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요걸 문제를 어떻게 변형 출제를 하냐면요. 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나면 재개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개를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재개를 신청을 못 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1시까지 점심시간 안에 줄을 서야지 밥을 먹는다. 점심시간 지나면 밥 안 준다라 같은 말 아이가?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나면 재개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 재결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그러니까 시효 중단 정지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지나면 신청 못하게 막아줍니다. 사업의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 했는데요. 자, 정리할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수용의 객체,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 다음에 당해 토지는 당연히 수용이 되는데 인접지는 수용할 수가 없더라.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요? 공치법. 몇 프로? 98%. 그죠? 자, 준용하지 않는 게 몇 프로? 2%. 자, 하나가 사업 인정을 받는 게 원칙인데 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언제를 사업 인정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봅니까? 실시기인 것이. 재결 기간은 원래 원칙적으로 1년이거든요. 그 기간에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면 되더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이 있거든요. 자, 출입이 있는데, 자, 요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작년, 재작년 연속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 재작년, 아니, 재작년이네요. 재작년하고 그 앞에 년도 33회, 34회, 작년 시험이 35회니까 두 번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차를 냅니다. 다른 사람 토지에 출입하는 절차. 자, 자, 한번 보세요. 출입하는 절차하고 다른 사람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절차하고 일시 사용하는 절차, 이 두 가지 절차를 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출입할 때 통지합니다. 통지. 사용할 때도 통지해야 됩니다. 사고 통지겠습니까? 사전 통지겠습니까? 당연히 사전 통지겠죠. 출입할 때는요, 출. 그래서 7일 전에 통지해줘야 돼요. 사용이죠.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3일 전에 통지해줘야 돼요. 바꿔서 내겠지, 뭐 뻔한 거 하겠습니까? 갑자기 3일인데 5일을 내고 그러진 않겠지. 그죠? 출입할 때는 며칠? 7일. 그러니까 출입 7일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면 출 7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출입하는 절차로서요, 행정청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비행정청이 출입하려고 하죠. 그죠? 그럴 때는 뭐 바꿔야 된다? 허가, 관할 행정한테 허가 받고 출입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행정은 그냥 하는데 비행청은 허가 받고 한다. 법 조문에서는 이제, 그죠? 행정청은 허가 없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는 3일 전에 통지했죠. 통지한 다음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 중에서 아무한테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사용하려고 그러면.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소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다든지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요 다음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원칙이지. 여러분 옆집 자전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옆집 자전거를 쓰려고 하면 옆집 자전거를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 받아야지. 근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락하니까 그 옆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렸다가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써야지 내일 동의해가지고 내일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원칙인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원칙인데 기다렸다가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행정청은 어떻게 하고 쓰면 되냐면 통지하고 쓰면 돼요. 관할 특광시장 군수에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통지하고 쓰면 돼요. 그리고 비행정청은 똑같아요. 뭐 받고 해야 된다? 허가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비행정청은 전부 다 뭐 할 때 안 되면 뭐 한다? 허가 받네. 비행청은 다 허가 받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할 때 일출 전입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 새까맣네. 일몰 후입니다. 해지고 나서 둘 다 새까맣네. 그래서 누구한테 승낙받아라? 이거는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누구 승낙받는다고요?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소유자로 내겠죠, 시험에서는. 점유자. 헷갈리죠? 일출 전, 일몰 후,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헷갈린다. 누가? 소유자가 헷갈립니까? 점유자가 헷갈립니까? 그 현장에 있는 점유자가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상은 누가 하는 데라니까? 행위자가 보상하는 거는 아니죠. 보상을 행위자가 왜 해요? 시킨 사람이 해야 되겠지? 사업 시행자 또는 행위청이 해야 되겠죠. 시킨 사람이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책에 보면 한 3페이지 나오거든요. 이거 정리하면 표 이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고, 요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표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요 표가 어디에 그대로있냐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으로 들어갑니다. 비용부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거. 비용부담은 여기 하고요, 개발법 하고요, 정비법 하고 세 군데 걸쳐 있는 건데, 시설사업의 비용부담을 정리하면 도시개발법에 가면 조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시설사업의 비용부담을 한 80%, 90%까지는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차이점 한두 개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비용부담도 뭐 이것도 뭐 몇 번 정리했고 너무 간단하죠. 자, 한번 실래요? 시설사업을 합니다.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비를 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누가 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가 내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 국가 가면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 가면 지자체 예산에서 비용을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죠? 비용을 냈더니만 그걸 해서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을 본 다른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럼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부담을 시킬 때는 그냥 가가지고 야! 돈 내놔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리고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그냥 저거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설치하기 전에, 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의견 듣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비용 부담을 시킬 때는 제일 먼저 뭐하고?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되죠?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협의가 안 되면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해결한다? 위에서. 항상 해결을 어디서 한다? 위에서. 누가 한다고요? 위에서. 끝이 답니다. 자, 합니다. 국가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주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본 지자체가 있죠. 그러면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국가가 지자체보다는 상급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바로 가서 비용 부담 시키는 게 아니고, 국장은 누구한테 가서? 행안부죠. 지자체를 통할하는 게 행안부거든요. 행안부 장관하고 국장은, 여기는 국가 국장이죠. 국장은 동급이다 아니다? 국장하고 행안부는 동급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협의하면 돼요. 협의, 동급이니까 협의하면 되지. 끝. 두 번째, 지자체가 비용을 냈는데 그 지자체가 시도라, 광역지자체야. 그죠? 그럼 이익을 본 다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먼저 한다?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게 다른 시도야. 광역지자체인 거지. 서울시가 돈을 냈는데 경기도가 이익을 본 거지. 그 둘이 협의가 안 돼.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위에서 해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시도가 싸우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위에서 누군데? 행안부. 요들은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뭐 한다? 결정해 준대로 되는 겁니다.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군구가 비용을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익을 본 지자체가 있죠. 그럼 뭐 한다? 협의.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협의가 안 되는데 그 관할이 동일한 도안에 있는 거예요. 과천시하고 안양시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해주고?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시도가 달라. 안양시에서 돈을 냈는데, 그죠? 서울시 관악구가 이익을 본 거지. 그러면 관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결정하면 된다? 행안부. 끝.
이해되셨죠? 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요, 전체 비용에 몇 프로를 넣으면 안 된다? 50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비용 안에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가 비용을 했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조받습니다. 보조받는데 행정청일 때 보조받는 범위하고 비행정청일 때 보조받는 범위가 다른데, 행정청일 때는요, 보조받는 범위가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광역기본관리계획 만들 때, 그럴 때는 얼마까지 보조해주냐면 최대 80%까지 보조해줘요. 그리고 요거 말고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까지 보조해주냐면 50%, 2분의 1까지 보조해줍니다. 비행층 했죠? 그러면 얼마까지 보조를 해주냐면 금액이 줄어요. 얼마? 3분의 1. 그리고 비용을 보조받을 때도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보조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그죠? 이익을 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보조받을 수도 없고, 그건 only 지가 다녀야 됩니다. 무슨 비용은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 끝. 자, 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지가 하는 게 원칙이죠. 국가가 하면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가, 비행정이 하면 그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른 지자체한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 국장부터 나오네요. 사업 시행자가 국장일 때는 국장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구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구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부담을 시키는데 바로 가들 찾아가면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쳐가라? 행안부. 그래서 행안부 장관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 누구니까? 국장이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해야지. 라인을 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도 갑니다. 시도는 시도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다가 비용 부담시킬 때는 해당 지자체 장하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행안부 장관이 마음 된다. 결정을. 누가 싸웁니까, 지금? 시도가 싸우죠. 시도가 싸우니까 위에 행안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현재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에다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데 같은 도안에 있더라. 그럼 누가요? 도지사가. 다른 시도에 속하더라. 그럼 누가? 행안부 장관이 마음된다.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위 비용은 전체 비용의 몇 프로를 넘지 말라고요? 50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비용에는 4개는 빼야 돼요. 설계, 관리, 조사, 측량비는 빼고. 그 다음에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데 행정청과 비행청을 나눠놨죠. 그죠? 행정청의 비용에서 보조를 받는 데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몇 프로? 80%. 나머지는 50%. 비행청이 얼마? 3분의 1. 됐죠? 추가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 부담은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출제 빈도수로 봤을 때 나올 때가 됐고,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조금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부담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개발법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비용 할 때 정리할 게 없습니다. 체크만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전기시설에 대해서만, 그죠?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느냐, 누가 3분의 2, 3분의 1씩 나누느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에 들어갈까요?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글자를 한번 잘라볼까요? 어디에 자를까요? 지구, 단위, 계획. 어디에다 글자를 잘라뺄까?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읽지 말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읽지 말라니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무슨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지구가 뭐야? 지구가 뭐야?
일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하면서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관할 어디를 말한다? 일부. 그래서 일부. 시험에서 5번 나왔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니까 당연히 일부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일부가 돼야 되는데 외우죠. 일부 시험장 가서 전부 또는 일부 한 방에 틀어먹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 어디 가면 전부, 어디 가면 전부 또는 일부고, 어디 가면 일부고, 짜증난다. 나는 네 공부하는 게 짜증난다.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법은 다시 강조하는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안 쓰면 법은 모릅니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단어죠.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야기해요?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알고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 지구란 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관리에서 배웠죠. 그걸 뭐로 대체해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둘 다 지구거든. 그러니까 그거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뭐로 통일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똑같은 지구니까 그 일부 안에서 지구 단위로 통일하게 쓰겠다. 그렇지. 그래서 지역 단위 계획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이구나. 그래서 읽을 때 지구 단위 계획 읽지 말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읽으면 문장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이게 1000번을 해도 모른다니까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관할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자꾸 놓친다고. 도시, 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나눠진다니까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관할이라고 기초 입문 과정부터요. 심화 이론까지 계속 떠들고 있어도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안 배웠는데. 그래서 거기 어디에서 일부. 이게 뭔 말입니까? 관할 일부에서 토종을 합리하고 기능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에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지정하죠. 지정한다는 말은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죠. 지정됐다고 해서 이쁘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뭘 수립해줘야 돼? 거기에 맞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은 어디를 이쁘게 할지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거기를 좀 더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토종을 합리하고 기능정진, 미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할지를 정하는 방법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나오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해요? 그죠? 시장 군수가 들어오죠. 시장 군수가. 예를 관리계획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 군수. 도지사 아니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나오는 거죠. 시장 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용도지역 지정권자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같다. 이러면 O에 X예요? X 달라요. 달라요. 누구 때문에? 시장 군수 때문에 달라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 좋은 문제죠. 안 된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한 8월 달쯤 돼서 낼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를 체크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관리계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말이 들어오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나오죠. 다음 지역의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놓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아까 뭐였는데, 일부였는데, 갑자기 뭐가 나온다?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죠. 질문, 올해 2번 받았습니다. 아니, 일부를 했는데, 뭐 또 전부 또는 일부고 이래 이야기하죠. 2개를 구분을 못 해요. 어디는 일부인데? 관할은 일부죠. 관할은 일부지. 그럼 일부 안으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서울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서울 안에서 이쁘게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 근처를 싹 밀어버리고 돔구장을 만들고 그 근처에다가 각종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 그 주변을 개발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인데요? 서울의 일부죠. 근데 거기의 어디에 전부 또는 일부 이런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만 보니까 헷갈려 빈다. 글자만 보는 게 글자. 내용을 안 보고 글자만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여기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판서를 하면서 싹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갖다 뭐 한다? 정하는 거죠. 포인트가 이쁘게보다는 어디죠, 어디? 그죠? 그럼 지정했어. 지정하면 이쁘지, 안 이쁘죠? 안 이쁘지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구, 단위,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이반결정고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이반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것은 어디를 이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쁘게 개발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방법적인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정하고 나면 이뻐지는 방법이 자동으로 나옵니까? 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거 지구 단위 어디를 지정했는데 10년 있다가 계획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내 토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자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일정 기간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얼마인데? 이러니까 몇 년? 3년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3년이 지나도록 계획 수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관리계획에서. 그죠? 자, 관리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개? 5개거든요. 자, 불러주세요. 그렇죠. 기지, 산업, 지구, 이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3년 아니고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5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이 뭐 된다? 착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착수가 안 되죠. 그러면 역시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립니다. 이 2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센터로 잡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관할이 어디를 말한다? 일부죠, 일부. 일부 단위로 만드는, 그죠? 계획으로서 어디를 개발할 때 뭐 한다? 이쁘게 개발할 때인데, 이런 이쁘게 개발하려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뭐 해야 돼요? 지정해야 됩니다. 뭐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했는데,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개발 수요가 멈춰져 있으면, 개발이 묶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상태라. 그럼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근데 그린벨트를 뭐 한다? 해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지정하냐면요, 개발 수요가 멈춰 있는 곳은 안 되고요, 개발 수요가 많은 곳, 꿈틀대는 곳입니다. 꿈틀대는 곳의 어디에? 전부 또는 일부 안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이죠, 재량. 할 수 있죠. 근데 이 꿈틀이 중에서 어떤 지역은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이 5군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죠? 가일은 뭐야? 정택시하고 어디에 놀러 가는데? 공원에 놀러 가더라고요. 그죠? 자, 정이 뭐야?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몇 년? 10년입니다. 10년이 중요합니까? 완료가 중요합니까? 완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하고 10년을 포인트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뭘 빼버린다? 야를 빼버리죠. 이러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계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완료가 돼요. 사업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그게 이랬죠. 그 다음에 10년이 중요해요. 근데 시험장 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한꺼번에 이걸 다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아. 한꺼번에는 안 보여. 정비구역이 뭔지 택지개발지구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사업 끝나고 10년 이게 한꺼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잡고 그 다음에 10년을 잡고 그 다음에 완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는 돼 있는데 암기가 돼 있는 걸 못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택시 공원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저기 정비구로 지정되고 나서 10년이니까 이렇게 한 방에 틀어먹고 나오는 거죠. 문장을 봐야 돼. 두 문자 딴다고 좋은 거 아니다. 두 문자를 땄으면 두 문자의 의미를 자꾸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력으로 가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고. 시가 뭐야?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이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뭐 되고 나서 해제가 되고 나서 면적이 얼마? 면적이 30만 원 돼요. 이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30만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뭐 되고 나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녹지가 뭐로 바뀐다? 주, 상,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 이 되는데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 되죠. 그러면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있는 거지. 공원에서 어떤 곳이 해제가 돼요. 근데 면적이 20만인 거지. 그럼 거기는 지구 단위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5군데는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꿈틀이 중에서도 비도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비도시도 돼요. 비도시. 비도시가 어디예요? 녹간농지. 녹지는 도시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녹지를 자꾸 도시가 아닌 곳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는 녹지입니다. 녹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말합니다.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는 어디에 지정되냐면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도시가 계획관리에 지정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꿈틀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어디밖에 없어요? 계획관리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도 가능하냐면 용도지구도 가능하죠. 지구. 용도지구 가능한데 그 용도지구 중에서 꿈틀이가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먼저 계획관리 들어갑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전체 토지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되고 50% 이상은 돼줘야 되고 계획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디 생산관리거나 무슨 관리면 된다?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획관리하고 농림지역이 있죠. 그러면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관리하고 어디가 있을 때 된다고요?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일 때만 지정할 수 있다니까요. 농림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자, 보전관리가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편입이 돼서 지정이 되죠. 그러면 면적 규제를 받아요. 자,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될 때는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내. 10만에서 20만 제곱미터 사이가 되죠. 그럼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만 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10% 이내가 보전관리가 포함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원칙은 얼마 이상은 된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 토지 위에 원칙은 3만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그때는 면적이 3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얼마 이상은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가 있다든지 그게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져 있죠.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은 쉽죠.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개발진흥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을 전부 다 뭐 해줘야 된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도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3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죠. 그런 면적이 얼마? 10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뭐를 훼손할 우려가 없앤다?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발진흥 뭐예요? 지구죠. 지구에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진흥 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에 지정하는데 지구는 혼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용도 지구는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용도 지구의 본질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있더라? 용도 지역을 도와줘야 돼요. 용도 지구의 본질은 용도 지역을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면 특정 용도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용도 지역이 어딘지를 보는데 작년 얘기 나왔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개발진흥지구를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당장 이것도 나왔죠. 용도지구에서 나왔죠. 다음 중 개발진흥지구 종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나왔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종류는 제가 수업할 때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이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지구 단위계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어차피 외워두셔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쓴 데가 많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했는데 외워두셨죠? 개발진흥 불러주세요. 아직 못 외우고 있나? 그죠? 그렇지. 잘한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인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지정을 할 수가 있냐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이쁘게 개발할 수 있어요. 토지 면적이 3만 이상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요.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이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은요. 도시 외면 다 돼요. 어디면 된다고요? 도시 외면 다 돼요. 즉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 자연환경 본지에게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쁘게 개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니까 호텔이 들어서고 막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건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복합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두 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그걸 복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거 기능이 있으면 섞여 있는 것 중에서 둘 이상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주거 기능이 섞여 있으면 주거로 가면 돼요. 그리고 주거 기능이 없죠. 그럼 산업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복합입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용도 지역에 있으면 되냐면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제가 뭐 외우라 소리 진짜 안 하기로 유명한데 이건 어쩔 수 외워야 되는데 낭비랑은 제가 줄여드릴게요. 개발진흥지구가 봐봐요. 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특정 용도지역과 결합해야 되는데 각종의 개발진흥지구가 개발진흥지구가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어디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다 가능하냐면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다 돼요. 그지? 그죠?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는 80%가 풀립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주거, 산업유통, 관광형, 복합특정 어디든지 상관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어서 이쁘게 개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관리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아닌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관광은 어디라고요? 도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도시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만 따로 외우면 되냐면 야만 따로 외우면 돼요. 산업유통만. 산업유통. 그게 어딘데요?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쁘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할까요? 항상 어디는 포함됐다고요? 계획관리, 산업유통만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산업유통만. 산업유통은 어디냐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이에요. 자, 합니다. 주거, 개발, 진흥지구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도시외. 특정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계획관리. 끝. 자, 주거개발지구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특정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산업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특정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관광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주거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산업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특정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주거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 산업유통은 어디 있으면 된다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은 어디요? 도시외. 산업은 어디라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형 전부 다 할 것 없이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니까 그건 논점이 아니에요. 계획관리가 아닌 곳을 보니까 산업이죠.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어야 되는 용도지역 보니까 계획관리 당연히 되고 생산관리하고 뭐예요? 농림이죠. 생산관리하고 농림인 거지. 생산관리가 뭡니까? 생산관리가 개념이 뭐야? 생산관리 개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을 말하잖아. 어디를 싸고 있다? 농림을 밖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농림의 껍질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개념을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어디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쁘게 개발할 수 있냐면 생산관리하고 농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을 공업을 생각하지 말고 농업이라고 생각해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 편해진다고. 어디는 당연히 되고 계획관리는 당연히 되고 어디? 생산관리하고 농림.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거기를 효율적 개발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거 어디요? 산업은? 관광은? 특정은? 그렇지.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됩니다. 자, 지정이 됐어, 이제. 됐어. 그럼 이쁘죠, 안 이쁘죠? 이쁘죠? 아니죠? 그죠? 뭐가 돌아야 돼? 이제 어떻게 이쁘게 개발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뻐지는데, 지구 단위 계획, 이뻐지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개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은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이더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개의 음식을 해야 된다.
반드시 두 개 필요한 게 뭐 케이크하고 미역국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집집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잖아. 어디 지정돼도 상관없다니까. 꿈틀이 지정되든, 아니면 어디 하든, 정택이 하든,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든, 아니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이 되든,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앞에 요건을 갖춰서 어딘가가 지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그 계획 안에는 반드시 두 개는 들어야 돼요. 반드시 두 개. 네? 그 반드시 들어야 되는 두 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반드시 두 개 뭔데요? 용기예요, 용기. 두 개. 이게 글자는 두 개인데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종류가 8개입니다. 8개. 요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고도 남죠. 그죠? 용기입니다. 용이 뭔데요?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들어줘야 돼요. 용기입니다. 줄여가지고 용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여러분들 8개를 끄집어낸다는 게 봐봐요. 건물의 용도 제한 1개, 건폐율 2개, 용적률 3개, 높이 최고 한도 4개, 최저 한도 5개, 배치 6개, 그 다음에 규모 7개, 지문 7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뭐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입혀지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크게 뭐 없는데 나머지 언급만 해드릴게요. 나머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은 못합니다. 지구 단위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분하거나 말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건 법률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죠? 주거지역끼리는 바꿀 수가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갑자기 경관지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구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환경이나 경관계획을 새로 잡을 수도 있고 교통처리계획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가로구역 단위 택지규모나 조성계획을 새로 잡을 수도 있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와서 토지용을 합리화시키는데, 이런 합리화를 위해서 지구 단위 목적이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제한하는 경우도 있겠죠. 반면에 또 행위를 뭐 할 수도 있다.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게 완화가 되려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수백 개의 행위 제한 중에서 행위 제한의 일부를 갖다 말할 수 있다. 완화시켜주는데 3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 행위 제한 수백 개 중에서 건축법 행위 제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주차장법상의 행위 제한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총 완화되는 규정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뭔데? 이래 물어보니까 3개. 무슨 제한? 건축 제한. 또 건폐율. 하고 용적률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완화되는 게 5개죠. 돼지 몇 마리? 돼지가 2마리가 있죠. 이 2마리가 어디 올라가 있어요? 각각의 높이에 올라가 있죠. 건축법에는 높이가 2개밖에 없거든요. 가로구역 단위 높이하고 일조권 높이하고. 그리고 돼지 2마리가 어디서 놀고 있더라? 공개 공지에서 놀고 있더라 라고 하면 5개입니다. 돼지, 첫 번째 돼지는요, 돼지와 도로의 관계. 두 번째 돼지는 돼지 안에 조경. 높이는 가로구역 단위의 일반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의 부설 주차장이나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총 완화되는 규정이 9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국계법상 완화되는 거는 쉬워요. 용도지역의 행위제는 똑같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는 3가지 아닙니까?
전체 배웠잖아. 뭐, 건축 제한 또, 간폐율 또, 용적률 구이 완화되네요. 그리고 건축성 완화되는 거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돼지 몇 마리? 어디 올라갔어? 어디서 놀고 있다고요? 공개공지. 이렇게. 그러고 이제 도시하고 비도시에 완화해서 이걸 말로 할게요. 건폐율은 도시에서는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120%, 주차장 설치 기준은 몇 프로 완화시켜줍니까? 100%. 근데 비도시로 가게 되면 건축 제한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완화되죠. 몇 프로? 똑같아요. 150. 도시하고 똑같죠. 용적률도 몇 프로? 200%. 도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비도시에서는 높이 완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 규정도 없다.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에서가 특이한 내용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획관리지역 아닌 곳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야 돼요. 그게 요즘 시험 지문으로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규정되면 아까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완화되는데 용적률 완화를 완화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을 하면서 용적률이 더 완화되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용적률 완화가 특별히 안 해줍니다. 아까 이런 거 배웠죠?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꿨잖아.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 녹지가 있었거든? 근데 그걸 갖다 준주거지로 바꾼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됐비서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완화됐비서 안 됐비서 됐죠? 거기서 다시 또 용적률 200을 완화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나오니까 그런 뒤에 문장 속에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지금 다 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특이한 내용으로서,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규 수업할 때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한 건데, 그건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지정되는데, 한 4, 5년 전에 일반 주거지역이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책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체킹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쉴까요? 예, 설명 내시니까 좀 쉬었다 볼게요.